진학사 표본 분석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뭐 진학사 표본 분석을 뭐 중요하다고 계속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는 거고, 그냥 이게 뭐 방법은 사실 사람마다 많은데, 저는 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좀 깔끔하게 그냥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에 앞서서 일단 뭐 예측 프로그램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 뭐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 따로 찍기에는 별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튼 근데 뭐 이렇게 진학사나 뭐 텔레그노시스, 고속성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활용하는 건 그냥 이거 두 개예요. 진학사랑 고속성장 두 개만 쓰고, 저는 뭐 이거는 아예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텔레그노시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그냥 이 퍼센트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안 써봐서 잘 모르는데 아마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사람들은 결국에 이거를 보거든요. 그리고 뭐 진학사 기준으로 그냥 칸수만 보고, 텔레그노시스도 그냥 퍼센티지 보고, 뭐 고속성장 색깔만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결국 이 정확도만 따지면은 저는 뭐 진학사는 결국 표본 기반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가장 무조건 이거는 뭐 믿고 말고를 떠나서 가장 의미 있는 컷이 그냥 이거기 때문에 무조건 진학사가 1순위라고 생각하고, 뭐 여기서 텔레그노시스가 당연히 예측력은 고속성장보다 훨씬 좋죠. 고속성장의 예측력은 최근 2년 동안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저도 이거는 뭐 아예 안 보거든요. 색깔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런데도 고속성장을 왜 사냐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게 중요하죠. 그냥 모든 점수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진학사나 텔레그노시스는 그냥 점수를 고정시키고 그냥 자기 점수로만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거 하나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고속성장은 그냥 모든 점수 입력 가능하고 어떤 점수가 어떤 대학식으로 유리한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결국 표본 분석할 때 저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거의 중요성은 거의 인식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냥 사람들은 그냥 자기 점수로 여기가 돼 안 돼 그냥 이것만 사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이 진학사나 텔레그노시스 이게 사실 뭐 대단한 정보를 준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당연히 그 점수로 붙을 대학을 그냥 붙는다고 말해주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로 뭐 펑크를 이걸로 찾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무조건 뭐 펑크나 폭발을 피하면서 펑크를 찾는 방법을, 펑크를 찾으려면은 결국에 이 진학사 표본을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 진학사도 중요한 거는 결국 그냥 표본을 제공한다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 뭐 그 와중에 결국에 이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속성장은 그냥 환산점수 계산기용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두 개를 무조건 그냥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것만 보고 쓰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이용하면서 그보다 좀 한 수 위에서 바라보면서 원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실제로 뭐 이것만 보고 쓴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원서다라고는 할 수 없죠. 애초에 뭐 대다수의 사람은 뭐 이걸 한다고 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뭐 컨설턴트들도 대단한 원서지를 못 해요. 뭐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 뭐 저는 별로 못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냥 진학사 기준으로 5칸 이상 나오는 거 3개 때려도 사실 뭐 그게 막 크게 손해본다 생각은 안 하고, 뭐 이것도 그냥 50% 이상 나오는 거 뭐 3개 때려도 솔직히 별로 크게 그게 손해보는 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또 끝나고 나면 막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표본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그런 걸 잡으려고 하는 거고, 뭐 어느 정도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텔레그노시스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실제로 진학사 같은 경우는 표본 기반 예측이기 때문에 표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정확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짜게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뭐 그래서 표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텔레그노시스 커트라인은 그래도 뭐 그 와중에 좀 참고할 만하지 않나 생각 정도는 하는데, 어차피 근데 결국에 원서는 표본 다 들어오고 나중에 시간 다 지나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뭐 그냥 이것만 봐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는 생각해요. 그렇고, 어쨌거나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진학사를 가보면 이 모의 지원 리포트라는 게 있고 합격 예측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결론은 그냥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 지원자 통계를 봐야 되고, 합격 예측 리포트는 이 실제 지원자 통계에서,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의 지원 리포트는 결국에 허수 지원자를 제외하지 않고 그냥 모두 포함해서 보여진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에 그 가나다군 하나씩 입력하는 그 표본들을 그냥 싹 다 여기에 모아줬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할 가능성이 큰 표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굉장히 의미 있는 표본이고, 그냥 그 약간 날 것에 가공되지 않은 그 표본들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그냥 이걸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합격 예측 리포트는 매일 일정 시간에 이거를 그냥 고정시키고, 진학사 나름대로 허수 빼고, 나름대로 그냥 가공을 해서, 나름대로 그냥 칸수 배분해서 합격한 예측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이게 합격 예측 리포트인데, 실제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원서 접수 한 이틀 전쯤에 이거는 아예 고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업데이트가 아예 안 되는데, 이거는 그 와중에도 그냥 새로 고침하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그냥 표본의 이동을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원서 직전으로 갔을 때는 그냥 저는 거의 무조건 이것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합격 예측 리포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이틀 정도 전쯤에 고정될 거고, 만약에 그 접수 직전에 만약에 몰려 들어온다면, 만약에 폭발이 난다면 결국에 폭발을 못 피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만 보면 못 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만 보면은 그냥 고정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막 밀려 들어온 표본이 안 보입니다. 그걸 보려면 무조건 실제 지원자 통계를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이 중요성은, 사실 이건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마지막에 가면 그냥 무조건 이걸 봐야 된다. 이걸 보면은 진짜 안 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일주일 전쯤에 그냥 대충 분석하겠다 하면 이걸 봐도 사실 괜찮아요. 이건 결국에 마지막 가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붙잡고 새로 고침하면서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결국 마지막 갔을 때 봐야 되는 거고, 한 일주일 전쯤까지는 계속 그냥 이거 봐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결국에 볼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게, 실제로 실제 지원자 통계에서 보면은 이게 나오고, 합격 예측 리포트로 보면 이렇게 칸수가 부여돼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마지막 가면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봐도 솔직히 상관은 없고, 당장은 결국에 이거는 실시간이고, 이거는 매일 일정 시간이 고정되기 때문에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이 차이는 그리고 나중 갔을 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 갔을 때 진짜 원서 접수 직전까지 보는 거, 결국 이걸 봐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합격 예측 리포트가 일단은 볼만한 게, 왜냐면은 등록 순위에 대해서 결국에 합격 가능한 대학 중에서 등록 순위가 가장 높은 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결국에 다른 군에 지원한 대학에서 어디가 합격 가능한지, 진학사 기준으로 어디가 합격 가능한지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이게 보기 편한 측면은 일단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래서 당장은 사실 이거 봐도 상관없는데, 결국에 마지막 가면 그냥 이걸 봐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지원자 통계를 보는 거,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갈게요. 그리고 분석해야 될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진학사 기준 나보다 높은 표본수를, 그냥 이거는 완벽한 팩트고, 결국에 이거는 그냥 실제 지원자 통계 기준으로 내가 몇 등인지 보면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4등이다 라고 치면은 그냥 내 위에 있는 13명을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벽한 팩트이면서 사실 변수가 아예 없죠. 그냥 내가 분석해야 될 대상 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분석해야 될 대상 수고, 결국에 그 중에 나의 합불에 의미를 끼치는 영향은 결국에 이 표본 중에 등록을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타 대학으로 그냥 중복학해서 타 대학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서 접수하지 않을 표본도 있을 수 있고, 이 중에 그냥 아예 허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냥 아예 없는 표본 애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면은, 그래서 실제 지원자 통계에서 내 위에 있는 13명 중에서 이걸 걸러내고 나면은 13명 중에서 결국에 진짜 여기를 등록할 사람, 실제로 그 숫자를 세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많아봤자 등록을 안 하면 결국에 나한테 아무 의미, 이 대학의 내 합불에 아무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결국 등록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냥 이 중에서 등록할 표본을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할 표본을 센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학사 기준으로 등록할 표본은 셀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결국 진학사 기반으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0% 완벽하게 당연히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인 예측인 거고, 여기서는 결국에 변수가 발생하는 거고, 사람마다 결국에 예측을 잘하냐 못하냐가 여기서 갈리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결국에 진학사 기준으로 등록할 표본수를 세고 나면은 이제 진학사를 안 쓰면서 등록할 표본이 있겠죠. 이거는 정말 완벽한 변수인 거고, 진짜 그냥 예측을 때려야 되는 거고, 진학사 기반도 아니고 그냥 예측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그냥 예측을 완벽하게 해내면은 그냥 그거는 합불 여부에 그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자기가 붙을지 말지 그냥 완벽하게 파악이 될 거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결국에 이것도 그냥 예측인 거고, 이것도 예측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결국에 그냥 뭐 여기까지 이 숫자를 일단 파악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진학사 기준으로 나보다 높은 점수인데 결국에 등록할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걸 그냥 완벽하게 파악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뭐 이거는 또 다시 얘기할 건데 결국에 일단 이거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진학사 기준 나보다 위 점수면서 등록할 사람, 그냥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걸 센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뭐 실제 대상자가 뭐 이렇게 그냥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13명을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실제 뭐 다군으로 가면은 이게 엄청 많아지겠죠. 한 100명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100명을 그냥 다 조사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고, 그게 실제로 별로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아봤자 뭐 1시간 이내면 저는 그냥 한 바퀴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약간의 변화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체크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렇게 시간 투자가 많이 되진 않고, 뭐 그냥 한 일주일 전에 시작해도 되고, 그냥 심지어 뭐 그냥 접수 직전에 해도 솔직히 저는 시간적으로 할만하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결국에 그냥 내 위에 있는 표본 중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등록 안 할 사람은 그냥 다 빼야 돼요. 그걸 다 빼는 게 중요한 거고, 일단은 뭐 이런 표본이 있겠죠. 실제로 진학사를 이제 가져올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짜맞췄는데, 뭐 이런, 제가 일단 전남대 의대를 분석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전남대 의대를 분석 중인데 내 위에 있는 다른 표본이라고 생각할게요. 제 점수가 아니라 제 위에 있는 다른 표본인데, 실제 뭐 합격 예측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걸 그냥 표시한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등록 순위를 일단 봤을 때 등록 순위가 일반적 선호도랑 일치하는 게 그냥 보일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인하대, 한림대, 전남대 순으로 다 붙었을 때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등록 순위는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잘 맞춰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믿어주면 되는 거고, 그냥 이걸 믿었을 때 결국 한림대 의대는 결국 진학사 기준으로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남대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그냥 한림대로 빠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빼줘야 되는 표본인 거죠. 빼줘야 되는 표본인 건데, 솔직히 실제로 이게 근데 여기서도 그냥 체크해야 될 거는, 진짜로 한림대가 만약에 근데 진학사 예측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 정도 생각까지는 해야 돼요. 보수적 예측을 할 경우에는 한림대가 진짜로 붙을 수 있을지까지도 따져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진학사 기준으로 저는 일단 그냥 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거긴 해요. 이게 만약에 5칸 끝자락이면 솔직히 한림대가 터졌을 때 불합격할 가능성도 있고,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예측의 영역인 거고 그냥 베팅의 영역인 거지, 이거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그냥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다 치면은 이게 만약에 5칸 끝자락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뭐 진짜 여기에 전남대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림대 기준 5칸 끝자락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점수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고, 일단은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냥 웬만하면 한림대로 간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보수적 예측을 할 경우에는 그냥 좀 더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림대 의대도 불합격인 이런 상황, 이런 표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상황일 때 일단은 전남대 의대를 오는 게 뭔가 일반적인 거 같잖아요. 일반적인 거 같은데 결국 이것도 그냥 진학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한림 인하가 진학사 예측상 불합격인데, 물론 이건 그냥 대충 생각하면 그냥 전남대 오겠거니 생각해도 솔직히 그냥 웬만하면 일단 맞을 것 같긴 한데, 결국에 제가
저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번 영상에서 충남대 의대 펑크를 잡아내려면 결국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진학사 예측상 불합격이어도 합격할 수 있다. 저번 영상 보셨으면 충남대 의대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경희대 의대 표본이나 중앙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이쪽에서 그냥 다 펑크가 나가지고 실제로 이게 불합격이어서 만약에 전남대 의대 그냥 온다라고 처리를 했으면은 실제로 펑크 파악을 절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진짜 한림대 의대가 펑크 날 것까지 예측하면서 이게 진짜 한림대 의대를 뚫을 수 있다. 그래서 전남대 의대를 빠져나갈 것이다. 까지 예측을 하면 진짜 완벽한 예측인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못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솔직히 못하는 영역이 맞고 진짜 그냥 변수로는 작용은 하지만 그냥 솔직히 예측 범주 안에 들어오진 못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솔직히 예측하기 정말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 제가 2학년도 충남대 펑크가 계속 어렵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한림대를 이걸 보고 한림대 펑크 나서 한림대로 갈 거야. 뭐 이렇게까지 예측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냥 쉽지 않다는 거고 불합이어도 합격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체크하기엔 정말 어렵고 저는 그냥 전남대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일단은 그냥 전남대 온다라고 처리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빠질 일은 웬만하면 없다. 진짜 웬만하면 없는데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 그런 변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등록 순위가 그냥 일반적 선호도랑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주대 약대를 지금 합격 가능한데 가운데 약대를 1순위로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진학사 기준으로 결국에 그냥 이 등록 순위 기반으로 빨간색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진학사 이 기계적으로 그냥 진학사만 보면은 뭐 그냥 강원대 약대 빨간색이니까 강원대 약대 등록하겠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당연하지만 결국 일반적 선호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일반적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합격이 가능한 표본인 거고 저는 그냥 이거는 강원대를 분석한다 했을 때 이건 그냥 저는 아주대로 가버린다라고 처리를 해요. 제가 만약에 강원대를 분석하고 있다면 이 표본은 강원대에 등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빼버립니다. 이 표본은. 근데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것만 보고 그냥 무조건 아주대 갈 거야 라고 확신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뭐 진짜 뭐 아빠가 강원대 교수라서 그냥 강원대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진짜 만약에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면 그냥 그럴 가능성까지도 생각은 다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저는 이런 표본은 그냥 쳐냅니다. 그냥 강원대 안 오고 아주대 간다라고 처리를 하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 케이스인데 이게 결국에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던 그냥 등록 순위대로 고민하다가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메디컬과 비메디컬 간에서 펑크가 그러니까 공대 쪽 펑크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상위공대에서 펑크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런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2학년도 서울대 컴공 펑크가 저는 이거가 되게 컸다고 생각해요. 서울대 컴공이랑 한양대 이대를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꽤 많았는데 그때도 실제로 그냥 고민하다가 한양대 이대 간 표본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정해놓고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긴 해요. 솔직히 서울대 컴공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꽤 많고 한양대 이대 버리고 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게 결국에 뭐 살짝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게 진짜 합격증 나오면 고민을 엄청 할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한양대 이대 가버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제가 서울대 컴공을 분석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대 컴공으로 온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진짜 빠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표본이 솔직히 한 10개 있다고 치면은 적게 잡아도 최소 3-4명은 빠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런 표본이 일단 공대 쪽에서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표본에 대해서 이런 표본이 많을수록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표본은 실제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런 표본을 의대 쪽에서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고민하다가 의대로 올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긴 하죠. 물론 근데 일단은 그래도 등록 순위를 그래도 믿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막상 이제 서울대 컴공 합격증이랑 한양대 의대 합격증 다 받아놓고 고민하면은 실제로 고민 엄청 하거든요. 이걸 막상 이 당사자들 뭐 진짜 고민도 없이 서울대 컴공 가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진짜로 이거를 만약에 서울대 컴공을 갈 사람이면 실제로 여기 가군에다가 연고대 컴공까지 적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가 한양대 이대를 안 적고 애초에 고려대 컴공을 그냥 적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고려대 컴공을 적었으면은 저는 그 정도면 그냥 무조건 서울대 컴공 간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 가군에 연고대 컴공을 안 적고 지금 한양대 의대를 적었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진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양대 의대 여기 붙었을 때 실제로 이게 그래서 뭐 지방대 의대랑만 붙어도 실제로 고민을 엄청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상 진짜 까보니까 서울대 컴공 2학년도 서울대 컴공 펑크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되게 많이 작용했고, 그래서 매년 뭐 연고대 상위과도 결국에 연세대 상위과가 특히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뭐 메디컬 쪽에서 뭐 약대 수의대 또는 한의대 뭐 이런 쪽에서 그냥 같이 써놓고 거기로 빠지는 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예측을 좀만 잘 해놓으면은 연고대 상위공대에서 아마 예측을 거의 제대로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연고대 상위공대가 아마 매년 뚫리고 뭐 올해도 뚫릴 건데 어디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측을 잘 해내면은 결국에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연고대 상위공대 펑크에 대한 예측이 저는 이 정도는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표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솔직히 빠질 확률도 꽤 있는 거고, 그냥 이런 부분을 그냥 염두에 두면서 분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표본도 있겠죠. 이런 표본은 제가 무슨 상황이냐면 뭐 비이성적으로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점수를 들고 뭐 서울대 의대를 하나 쓰고 뭐 가군에 연대 반도체 써가지고 서울대 의대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게 진학사 기준으로 진짜 기계적으로만 분석하면은 뭐 이렇게 지원하면 당연히 연세대 반도체를 오긴 오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겠냐는 거죠. 이 점수를 들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 이런 게 결국 비이성적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사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냥 허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고민하다가 진짜 비이성적 지원이라 했는데 이걸 그냥 이성적인 지원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이렇게 안 쓰는 확률이 꽤 높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군에 뭐 당국대 의대만 박아도 그냥 의대 쪽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이게 뭐 만약에 이거를 서울대 공대를 나군에 썼다면 진짜 이게 공대에 관심이 있으면 여기다 서울대 공대를 써서 서울대 공대를 가는 게 맞는 거고, 의대에 관심이 있으면 뭐 서울대 의대는 불합격이어도 다른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대 반도체를 실제로 여기에 올 가능성은 전 거의 없는 표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연대 반도체를 분석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표본은 그냥 빼버립니다. 충분히 빼버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이게 근데 입시를 좀 해보면 당연히 이게 의대 되는 성적이라는 걸 당연히 그냥 100분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게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연대 반도체에 와야 되니까 오는 거 아니야?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속성장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속성장을 결국에 이거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고속성장을 쓰는 건데, 실제로 우리는 진학사 표본을 통해서 이제 국어, 수학, 이제 각각의 100분위만 알 수 있죠. 표점은 제공을 안 해요. 그냥 100분위만 제공하고, 이거는 이제 연세대식 환산 점수를 이제 제공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100분위, 과목별 100분위, 그리고 연대식 환산 점수를 있는 상태에서 결국 고속성장을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100분위대로 그냥 짜맞추는 거예요. 표준점수, 그냥 이 100분위에 해당하는 표준점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미적 100분위 100은 그냥 미적분 뭐 96점이나 뭐 100점을 받았을 때 100분위 100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경우의 수가 여러 개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치면서 표준점수를 그냥 딱 맞추는 거죠. 맞춰서 연대식 751.77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연대식으로 그냥 딱 맞추는 거죠. 이게 실제로 연대 의대랑 연대 공대는 이게 연대 의대가 면접이 있어가지고 이 환산 점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대 원주가 원래 그냥 연대식으로 그냥 똑같아서 이거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그냥 연대식으로 맞췄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그냥 딱 맞춰버리면은 그냥 그 사람의 고속성장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점수가 실제로 그냥 여기를 안 올 점수라는 게 그냥 딱 보인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 쳐내는 거고, 이걸 기반으로 솔직히 안 봐도 그냥 입시를 좀 하다 보면은 그냥 이 100분위만 봐도
그냥 이건 빠지겠구나. 솔직히 연대반도체를 쓰는 건 결국 등록까지 이어지지 않을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고, 실제로 지금은 어쨌거나 가채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진 않을 거예요. 이게 실채점 나오면 이게 딱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짜맞춤 표본이라서 지금 맞긴 한데, 실제로 지금 뭐 진학사랑 고속성장에서 결국 이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오차가 있는데 결국 실채점 나오면 완벽하게 똑같아질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완벽하게 고속성장 결과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때 결국에 이게 만약에 솔직히 이건 딱 보면 근데 안 올 게 그냥 딱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그냥 고속성장 넣어서 직접 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 갈 수 있냐 없냐를 따지고, 그래서 과연 이게 비이성적 지원인지 아니면 진짜 정상적으로 지원하면 다른 데를 충분히 갈 수 있는지까지 고속성장 이용해서 따져보라는 거죠. 따져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이 정도는 그냥 전 쳐냅니다. 쳐내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게 실제 결과랑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고속성장 활용을 그냥 이런 또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런 표본 있잖아요. 이게 뭐 한림대 이대를 진짜 붙을 수 있을지까지 따진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고속성장 활용해서 한림대식 점수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결국 이것도 국어수학 탐구 100분위가 나오고 있고 전남대식 환산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100분위 따라서 표준 점수 여러 개 넣어보다가 그냥 전남대식으로 그냥 딱 맞춰버리는 거죠. 딱 맞췄을 때 결국에 한림대식 점수까지 파악이 되는 거고, 한림대식 점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밖에 확인을 못할 거야. 아마 근데 한림대 표본을 가서 이걸 그냥 직접 봐도 돼요. 한림대 표본을 가서 이런 식의 100분위 구조, 그리고 이 탐구 선택을 보면은 한림대식 점수를 알 수 있겠지만, 뭐 그냥 고속성장에서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속성장 결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서 한림대식 점수를 알아낸 다음에, 그래서 그 점수가 한림대식으로 지금 5칸 앞쪽인지 끝자락인지, 그래서 5칸 끝자락이라면은 저는 이게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돼요. 실제로 이게 뭐 진학사 기준으로 합격이 뜨더라도 정말 붙을 수 있을지까지 따져서 만약에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치면은 진짜 한림대 이대 떨어질 수도 있다까지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를 결국에 뭐 이게 사실 제가 최대한 단순화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린 건데, 사실 케이스가 질에서 엄청 많겠죠. 뭐 이것보다 더 헷갈리는 케이스도 많을 건데, 결국에 그런 걸 고민하면서 계속 그냥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얘가 올까 말까 계속 예측을 하는 거고, 그걸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냥 최대한 근접하게 해내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예측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한 거에서 결국 거의 모든 변수는 다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냥 이게 어려우니까 사실 못 잡는 거지,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사실 너무 어렵고, 근데 결국에 뭐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냥 변수 없이 완벽하게 가는 건데, 그냥 너무 솔직히 이건 너무 어려워요. 뭐 2학년도 그 충남대 펑크 같은 사례는 잡아내기 매우 어렵다는 거고, 그래도 뭐 이것까지 포괄해서 설명을 한다면 결국에 이것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 잡아내라는 거고, 그래서 뭐 고속성장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실제 지원자 통계 기준 나보다 위에 있는 등수 13명, 뭐 이걸 기준으로 13명인데 하여튼 그냥 자기보다 높이 있는 등수에서 그냥 이렇게 식으로 그냥 빼줄 거 빼주고 쳐낼 거 쳐내고 올 거 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냥 쭉쭉쭉 계산해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됐겠죠. 이것까지 그냥 해내면 돼요. 그냥 진학사 기준 나보다 높은 표본에서 안 올 걸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고, 빼는 것까지 됐으면 이제 진학사를 안 쓰면서 등록할 표본을 예측해서 이게 얼마나 될까를 예측하면은 그냥 완벽하게, 만약에 이걸 해낸다면 완벽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냥 진학사를 안 쓰면서 여기를 등록할 표본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그냥 거의 없다는 거죠. 상위권 대학일수록 거의 없고 제 체감상 그냥 거의 없다고 그냥 느껴져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냥 생각을 그냥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위권 점수를 받았을 때 뭐 진짜 수능 만점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전 진학사를 다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10만 원 아까워가지고 대학 분석하는데 솔직히 10만 원 아까워서 안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실제로 제 체감상 거의 없는데, 실제로 의대 기준으로 거의 진짜 없는 것 같고, 뭐 굳이 보수적으로 잡자면 그래도 10% 남짓이 등록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는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0명 정도 있으면은 40명이 정원이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뭐 최대치로 한 4명 정도는 진짜 진학사 안 쓰면서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겠다 정도의 생각은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저는 어떻게 내냐면 이걸 뭐 굳이 더 해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 과정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보다 높은 표본에서 그냥 등록하지 않을 표본을 뺐잖아요. 그게 그냥 이걸로 썬 거고, 결국 그거는 그냥 진학사 기준으로 그냥 등록할 표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나보다 점수가 높으면서 진학사 기준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표본들 결국에 다 세낸 거고, 결국 거기에 그냥 1을 더하면 그게 나의 등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렇게 돼요.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등록 표본을 셌잖아요. 아까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그 숫자가 모집 인원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가능성이 높다, 그냥 이렇게 결론 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세서 빼서 그게 대학 그 정시 정원보다 그냥 작을수록 합격 확률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 그게 뭐 굳이 따지면 한 10% 정도 모집 인원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90% 정도가 뭐 내 위에 등록 표본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 정도가 저는 반반 확률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40명 뽑는데 이렇게 해서 뭐 내 위에 한 36명 정도 있다, 그 정도면 진짜 반반 싸움을 저는 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것보다 적을수록 당연히 그것보다 적을수록 좋겠죠, 등록 표본이. 그래서 뭐 차이는 클수록 좋은 거고 그런 거고, 그래서 실제로 100% 합격할 안정 지원을 어떻게 잡냐라고 하면은 이것도 그냥 똑같은데, 이 내 위에 등록 표본을 아까 말했듯이 그냥 보수적으로 세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냥 뭐 강원대 기준으로 그냥 강원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표본도 그냥 한림대가 폭발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전남대 올 수도 있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수적 예측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소신 지원할 때는 진짜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되는데, 뭐 본인이 진짜 100% 여긴 붙여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과정을 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갈 표본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버려서 실로 그렇게 세서 대략적으로 모집 인원의 70%, 예를 들어서 40명 뽑는다 하면은 뭐 대략 내 위에 한 30명 정도 있으면은 저는 그냥 그 정도면 보수적으로 샜는데 위에 30명이다, 그 정도면 그냥 전 무조건 거의 붙는다고 생각해요. 거의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그냥 되게 보수적으로 전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거의 없어요, 제 체감상. 이게 뭐 학교마다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근데 뭐 지방 국립대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냥 점수 남는 점수 써놓고 진학사 안 써놓고 그냥 안정적으로 합격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대학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진짜 웬만하면 제 체감상 그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보수적으로 처리해서 내 위에 있는 등록 표본이 모집 인원의 70%보다 적다라고 치면 저는 그냥 100% 안정 지원을 할 것 같고, 이 정도 지원을 그냥 하나 정도 해두면은 저는 그냥 나머지에서 그냥 소신 지원을 뿌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차이 큰 거 찾아서 그냥 잡아내서 그냥 지른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래서 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그래서 적으면 그냥 무조건 붙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아니죠. 이게 뭐 여기서도 변수가 있는 거고, 이 예측 과정에서 당연히 뭐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완벽하게 하진 못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략적인 합격 확률을 거의 잡아내고, 그래서 그냥 확률 높다고 생각되는 걸 그냥 지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고, 이거는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 진학사를 안 쓰는데 등록할 표본에 대해서 제가 제 사례를 대충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뭐 이거를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게 뭐 약간 진학사 데이터를 공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 찍었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대학을 지원해서 최종 결과를 받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마지막 날에 실제 지원자 통계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그냥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실제 지원하기 직전에 그냥 실지원 통계를 봤을 때 160명 중에 36등이었는데, 원광대 같은 경우에 160명 중에 36등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52명이 더 들어왔는데 저보다 높은 점수 받은 사람은 그 중에 2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그냥, 그리고 뭐 상위권 대학일수록 애초에 진학사 안 쓰는데 여기를 지원한 사람은 실제로 거의 다 그냥 허수라고 봐도 돼요. 실제로 거의
그냥 뭐 실제 합불에 거의 영향을 못 끼치는 표본들이라고 전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냥 거의 없다라고 처리해도 문제될 거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직전에 그냥 115명 중에 제가 72등이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뭐 대략 43명이 더 들어왔는데 막상 실제 등수는 그보다 더 적었죠. 실제로 저보다 진학사 기준으로 저보다 높은 등수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제 지원까지 안 이어진 거고,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 결과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더 줄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 중에 뭐 허수가 있을 수도 있고 결국 실제 지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그냥 되게 미미한 의미고 실제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실제 지원 통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뭐 이건 당국대 같은 경우인데 252명 중에 106등이었는데 실제로 뭐 135명이 더 들어왔는데, 실제 지원 이거는 뭐 실제 원서 접수한 사람이 135명이 더 들어왔는데 까보니까 뭐 실제 그 중에 저보다 점수 높은 사람은 뭐 5명 남짓이다. 실제로 그 정도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일단 그냥 저보다 점수 높은 사람만 해도 그냥 꼴랑 이 정도인데, 그 중에서 등록까지 이어질 사람은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거의 없다라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막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그냥 이걸 끝내면은 전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진짜 거의 없다라고 처리를 해도 될 정도거든요. 진학사를 안 쓰는데 등록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다. 이거는 너무 쫄지 마라라는 거예요. 너무 쫄지 마시고 실제로 이 정도만 돼도 그냥 거의 100% 합격하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안정지원 잡아서 써라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번외로 추가적인 얘기만 더 할게요. 4칸 이하 표본에 집중하자.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실제로 사람 심리상 이게 5칸이 뜨냐 4칸이 뜨냐는 되게 중요하고, 4칸 이하에서 실제 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적다고 했는데, 그래서 4칸 이하 표본에 집중해야 되고, 4칸 이하 표본은 그냥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표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 실제 지원 통계 있잖아요. 실제 지원 통계 가가지고 원서 접수 직전에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보면은 들락날락 하는 게 아마 보일 거예요. 4칸 언저리여서 되게 그냥 고민을 많이 할 거고, 실제로 그냥 최종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칸 이하 쪽에서 많이 빠져줄수록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4칸 이하에서 스나이핑을 한다고 쳤을 때 뭐 5칸 이상 표본은 솔직히 그냥 쓸 확률이 높습니다. 5칸 이상에서 뭐 그냥 끝까지 남아있는데 뭐 그런 표본이 빠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뭐 5칸 끝자락이나 4칸 정도에서 4칸 이하 정도에서 4칸 이하인데 뭐 나보다는 높은 표본들이 되겠죠. 나보다는 높은 표본들이 언제든지 그냥 나갈 수 있는 표본이면서 동시에 그냥 이거는 그냥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실제로 분석 단계 시작할 때부터 그냥 4칸 이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4칸 이하에서 그냥 헐거운 게 아마 보일 거거든요. 만약에 보인다면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4칸 이하 표본은 그래서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뭐 이렇게 4개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에 오늘 얘기한 게 이거고, 저번 영상에서 뭐 이렇게 3개를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걸 3개를 적용하면서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그냥 4칸 이하 표본에서 그냥 계속해서 주시를 하라는 거고, 등록 순위대로 안 가는 거는 결국에 서울대, 연대고대 상위 공대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 이런 표본들에 대해서 좀 더 유의하면서 지켜보라는 거고, 실제로 빠질 수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유의하시라는 거고, 이 타대학 예측 실패 연쇄 효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정말 쉽지 않은 거고, 뭐 이런 표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까지 체크해낼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진학사 기준으로 불합격이 뜨는데 이것까지 뭐 굳이 이걸 쥐어 짜내면서 이걸 분석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는 솔직히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렇게 펑크나면 진짜 그냥 운빨인 거죠. 솔직히 예측 불가라고 생각하고, 전 뭐 이 정도 근데 할 수 있다면 뭐 정말 완벽하겠죠. 근데 그래서 뭐 펑크에 대해서 막판에 뭐 사람이 몰리거나 뭐 막판에 사람이 빠지는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막판에 상황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실제 지원자 통계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실제 지원자 통계는 결국 실시간으로 표본이 계속 이동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막판 표본 흐름을 그냥, 이거는 정말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합격 예측 리포트는 결국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실제로 한 이틀 정도 직전에. 그래서 이것만 보고 쓰면은, 만약에 근데 저는 실제로
하는 학과를 뭐 지켜본 적이 없는데 아마 폭발을 한다면 결국에 이것만 보고 쓰기 때문에 뭐 여기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고정된 그 칸수만 보고 쓰면은 실제 폭발을 못 피하겠죠. 그래서 그런 뭐 빵꾸가 나는 거에 대해서 뭐 막판 뭐 지원자의 흐름을 분석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실제 지원자 통계 가서 새로 고침하고 있으면 그게 그냥 다 보인다는 거고 그 변수는 저는 애초에 변수로 취급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그 뭐 막판에 뭐 특정 뭐 다른 학과를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다른 학교로 빠질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서 새로 고침하다 보면 그게 그냥 다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그냥 변수라고도 생각 안 하고 그 마지막 그 지원자의 흐름 같은 거는 그냥 이 정도까지 커버 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거의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결국 이거에 대해서 오늘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진학사의 예측 실패가 그리고 보수적으로 예측하면서 진학사가 그리고 다섯감 위쪽에서 실제 뭐 다섯감 위쪽에서 등록할 표본 수가 실제 그 정시 모집 인원을 못 넘기면은 결국에 그냥 다섯 칸에서 뚫려버리는 거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 결국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틀리는 거고 그게 그냥 펑크랑 결국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뭐 제가 말한 식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석해서 그냥 비교한다 이렇게 그냥 비교한다라고 뭐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진짜 진학사가 말도 안 되게 잡으면은 이걸 굳이 안 해도 그냥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도 이제 고려대 컴공의 펑크를 가져왔는데 결국에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빡세게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다섯 칸이 어디서 끊기냐를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점수가 실제로 2학년도에 고대식으로 680점 후반이었어요. 아마 누백으로 거의 1점대로 보이고 근데 그냥 고컴이 4칸, 이 점수가 실제로 4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실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한 거죠, 진학사가. 저는 그냥 솔직히 그냥 이걸 분석까지 안 하고 그냥 대충 다섯 칸이 어디서 잡히는지만 봐도 그냥 펑크나게 그냥 뻔히 보였거든요. 이거는 굳이 분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잡으면은 진짜 분석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근데 그렇게 잡아봤자 어차피 4칸이면 사람들이 다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펑크가 나는 거고 그래서 진학사가 높게 잡으면 그냥 무조건 펑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칸수만 보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점수는 실제로 치대도 최초 합격이 가능한 점수인데 고려대 컴공이 4칸이 뜨는 거고 고려대식으로 680점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이 점수가 고대식 680 후반인데 실제로 이 해에는 고려대 컴공이 뭐 6.8에서 7.0이고 이 점수가 대략 650점대까지 뚫렸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680점 후반을 불합격을 주니까 그 위에서 이때가 실제로 고컴이 원래 21학년도까지는 13명 뽑다가 2학년도부터 한 4, 50명을 뽑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갑자기 이제 정시 인원이 많아졌는데 실제로 5칸 이상 표본에서 이 4, 50명을 당연히 못 채우는 거죠. 이 점수보다 높은 데서 4, 50명이 고려대 컴공을 간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지금 치대를 최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데 지금 이것보다 높은 인원에서 4, 50명을 채운다? 고려대 컴공 등록 인원이? 그게 절대 불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뚫리는 거죠. 실제로 이 정도면 실제로 소신 지원이 꽤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다 펑크를 많이 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정도면 진짜 예측을 대부분 다 해낸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54까지 뚫리는 거니까 실제로 거의 뭐 최하위 입결을 고대에서 컴퓨터학과가 2학년도에 보여줬죠. 뭐 그런 결과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진학사가 보수적 예측을 하면은 이런 느낌을 받으시라는 거죠. 이게 뭐 제가 말한 대로 분석을 해서 받아도 괜찮지만 근데 뭐 진학사가 사실 이렇게 틀릴 일은 저는 뭐 더 이상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정도의 차이인 거죠. 항상 뭐 틀릴 것 같긴 한데 올해도 틀릴 것 같긴 한데 진짜 뭐 이 정도로 틀릴 거냐라고 하면 이 정도로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분석도 안 하고 그냥 펑크가 예측되는 뭐 이런 상황을 사실 상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그냥 이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고 진학사가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썼는데 어디를 분석해 볼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분석 같은 거는 제가 말하는 분석은 그냥 다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냥 관심 있는 학과는 그냥 다 해보시라. 다 해보시고 근데 실제로
굳이 뭐 그 중에서 후보군을 추리자면 결국에 빡세게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5칸이 어디서 끊기냐를 봐야 되고, 그냥 5칸 언저리에서 점수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한번 그냥 딱 봤을 때, 실제로 근데 그걸 딱 보려면은 어느 정도 입시 지식이 좀 있긴 해야겠죠.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냥 뭐 이런 데를 이제 분석을 해보라는 거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 정도는 되게 쉽게 저는 잡아낼 수 있는 예측이라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펑크가 그냥 나부주면은 솔직히 그냥 땡큐예요. 진짜 진학사가 그냥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하는 거고, 저는 그냥 너무 쉽게 이 정도는 잡을 것 같고, 뭐 이런 변수들도 커버 칠 수 있는데, 뭐 굳이 따지면 이런 건 사실 예측하기 힘든 거고, 또 말하지만 실제 그냥 막판 그 표본의 흐름, 뭐 그런 걸 눈치 싸움 한다라고 하는데, 전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그냥 이걸로 그냥 다 보이거든요. 실제 지원자 통계 가면은 새로 고침 하다 보면 그냥 누가 들어오고 누가 빠지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이거 보면서 그냥 모니터링 하면은 솔직히 변수 없이 그냥 그런 건 그냥 변수라고 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이거 보면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타 학과랑 같이 비교하면서 뭐 글로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거 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애초에 변수가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그런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시간 반영이고 합격 예측 리포트는 매일 일정 시간에 고정돼서 진학사 나름대로 가공을 해서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이거는 그냥 진학사의 결국 그냥 예측, 그냥 칸수 뭐 이런 느낌인 거고,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자기 힘으로 분석해서 결국 칸수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칸수에 결국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되고, 그냥 본인이 합격 확률을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실제 뭐 합격 예측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일주일 전쯤, 뭐 3일 전쯤 그냥 계속 참고해도 상관은 없는데, 결국에 막판 흐름을 보려면 계속 강조하지만 실제 지원자 통계를 정말 계속 보시라. 막판 가면 그냥 계속 얘기하고 이건 계속 강조해도 뭐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계속 강조하는데, 그래서 뭐 이런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 막판 가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고, 뭐 이것도 그냥 참고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그냥 이걸 봐야 된다 결국에. 그리고 저는 되게 단순하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냥 진학사 기준 나보다 높은 표본수, 실제 합격자 통계에서 그냥 이거보다 나보다 높은 것 중에서 그냥 다 빼면 된다는 거고, 안 올 애들, 그냥 등록하지 않을 애들 그냥 다 빼버리면 그냥 그게 결론인 거고, 그걸 그냥 최종적으로 그냥 모집 인원과 비교를 해서 그냥 합격 확률을 따지면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뭐 중요한 거는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분석을 어떻게 하냐, 얘가 과연 진짜 빠질까, 과연 등록할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내는 게 사실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의 역량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예측이 중요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학사를 안 쓰는데 등록하는 표본은 거의 없다라고 전 생각하고, 실제로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뭐 이게 30% 넘어갈 확률은 거의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보수적으로 쳐서 이게 모집 인원의 7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그냥 안정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그냥 거의 할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표본 분석은 거의 원서 접수 한 3일 전쯤에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때 가서 하려면 사실 뭐 되게, 그때 가서 하면 뭐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뭐 미리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은 어차피 표본이 다 안 들어왔고 애초에 거의 없더라고요. 진학사 표본이 지금은 성적표가 나오기 전이라서 그런지 진학사 표본 거의 안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분석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미리 좀 알아두시라는 거고, 실제로 그냥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저는 거의 그냥 합격 확률을 충분히 따질 수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 뭐 고속 성장도 이런 식으로 그냥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할 얘기를 진짜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표본 분석하는 마인드에 거의 모든 얘기를 다 담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로 일단 진학사 표본 분석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